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논평을 하겠습니다.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희대는 세상에 매우 드물다는 뜻이지만 역사적 비극이나 참담함을 드러낼 때 주로 쓰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 존엄, 디그니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품격과 디그니티를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무기 삼아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일삼고 민주주의적인 통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사법 통치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할게요.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박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논평을 하겠습니다.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는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희대는 세상에 매우 드물다는 뜻이지만 역사적 비극이나 참담함을 드러낼 때 주로 쓰입니다. 역대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법치주의의 상징이자 존엄과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격과 존엄과 디그니티가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품격과 디그니티를 스스로 내던진 채 말 그대로 희대의 대법원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서구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무기 삼아 독자적인 정치 행위를 일삼고 민주주의적 통치를 왜곡하는 현상을 사법 통치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주리스토크라시라고 하죠. 법원이 판결을 넘어 사실상 정치 전선에 뛰어들어 판결로 정치를 대신하는 사법 폭주를 뜻합니다. 정치 판사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정당화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왜곡된 사법 폭주의 정점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부역자의 자리에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이 있었음을 영원히 기록할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사퇴만이 무너진 사법 정의와 국민 앞에 속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희대의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별개 얘기긴 한데요. 그 장미란씨 사건 계기로 해서 검찰의 시스템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오늘 이제 앞으로 이제 이제 형사소법 개정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이제 보완책도 좀 마련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도 우리 당에서도 잘 알고 있고 의원들도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은 보완책을 하나하나 더 마련해서 이미 이제 보완책들을 많이 마련했는데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의 최주현입니다. 오늘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말씀하시고 이번 주 내내 네네. 하고 계신데 일종의 당 내에서는 사퇴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나 데드라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까지 두고 있는지 궁금하고 김승원 법사위 간사 개인 의견이라고 하긴 했지만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한 얘기도 사실 한 차례 당 내에서도 검토를 했었던 상황인 것 같은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김민석 당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을 잘 새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탄핵당할 충분한 자격과 자질이 있다. 탄핵당할 그 점을 잘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조희대 대법원장이 과연 대한민국 역사상에 제가 오늘 논평도 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장 그동안에 존경과 존엄과 한마디로 영어식 표현으로 디그니티가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대법원의 신뢰를 무너뜨렸던 대법원장이 있었습니까? 즉각 사퇴해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저는
사법부가 정말로 독립을 위해서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가라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이 시점에 기자 여러분께서도 사법부, 대법원에 질의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조희대 대법원장의 문제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법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역사에 대법원장이 있었느냐 물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관회의나 대법원이나 사법부에서 이러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입장도 못 냅니까? 입장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던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아니 그 공공의 기관 아닙니까? 기관에서 입장 하나 못 냅니까? 답을 좀 달라고 하세요. 기자 여러분께서는 늘 정치인들에게 답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법관에게 답을 요구해야죠.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인이 됐잖아요. 정치 플레이어로 뛰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치 플레이어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질의를 하십시오. 이러한 신뢰와 무너뜨린 데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이 어떻게 생각하고 답을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예. 그 법원 행정처 폐지에 대한 내용도 그거는 이제 추후에 제도 개혁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제가 언급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연합뉴스 이치현입니다. 이게 보면 구조적으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논의 조율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행정부하고 수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도 좀 있다고요. 아니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봐요. 국민의 선출을 받았던 대통령에게 최종 임명권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국회의원들에게 국회 동의권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라고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있고 사법부는 대법관을 제청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 동의권이 있는 거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당연히 그러면 임명권자의 국민의 선출받은 대통령의 임명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줬다고 하면은 그 전에 왜 역대 대법원장들이 다 대통령과 함께 대면 접촉을 해서 대면을 만나서 의견을 나눴겠습니까? 조율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민주적인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임명권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 선출을 받았지 않은 대법원장이 무슨 임명권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민주적인 시스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대법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희대의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죠. 그 민주적인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뭐 다른? MBC 구경천입니다. 이따가 리뷰해 주시겠지만 우리랑 저 앞두고 있는데 당에서 어떻게 메시지 정부에 전달하실지. 오늘 좀 잠시 후에 바로 하니까요. 또 공개 메시지를 아마 당대표께서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1시에 회의할 때 공개 메시지 좀 보시고 추후에 고위당정 회의 이후에 제가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기자 여러분께 자세하게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네.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공공기관이잖아요. 아니 사법부가 이러한 조희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니, 기자 여러분께서 모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기관에 대해서 질의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입장이냐 이렇게 항상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법부의 입장이 나왔어요? 제대로 된 입장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과정에도 그렇고 지난 내란 과정에서도 이 사법부가 윤석열 내란 위헌 위법하는 행동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도 제대로 못 내놨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그 입장도 제대로 못 내놓는 대법원장이 한국의 대법원장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상 마칠까요? 네, 감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